늘어나는 충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금리 인하다. 지금과 같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증가, 미분양이 정점에 이르러야지 바닥을 찍게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금리 상승도 최고조에 이르러야지 부동산 바닥을 이루게 되고, 미분양도 최고조에 이르러야지 부동산도 바닥을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유일한 해법은 저는 금리 인하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미분양이 7년 만에 최악.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어디서 이 바닥을 만드느냐? 이것이 언제다? 미분양이 최고죠. 이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제 방송을 많이 들어서.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금리도 최고조입니다. 금리도 가장 비쌀 때, 미분양도 최고조일 때, 이때 이제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따라온 것은 또 건설사 부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청약통장, 이런 것들도 해지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바닥을 모르죠.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들은 계속 또 하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미분양이 해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미분양이 7년 만에 최악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지금 이제 바닥권에 근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또 이제 분양 보증 사고죠. 허그에서 지금 분양 보증을 해서 이제 분양을 받게 되는데, 이제 분양 보증 사고도 지금 서서히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UG에서 지금 잔여공사 입주에 입주 책임진다고 이를 했고, 이제 넘기게 되겠죠. 책임지니까. 지방 미분양 사업장 위주로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수도권까지도 갈 것 같고, 그리고 서울까지도 분양 보증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문제들, 분양 보증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시세에 대한 바닥이겠죠. 이게 만약에 시세가 최저가라 그러면은 이거를 찍고 나도 어떻게 최소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플러스권으로 진행되는 데까지. 그래서 자, 이 시간이 항상 U자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기간이 바닥이라고 하죠. 이 금매가 나타나는 구간이 1년 정도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자체로는 이제 올해 3월 정도에 이후에 찍을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도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죠?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돼야 되겠죠. 해소가 되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항공모함. 오토바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자동차가 아니에요. 유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게 상승 올라가게 되면은 이 관성이 굉장히 심하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턴이 굉장히 어려워요. 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심과 회의를 하게 됐죠. 사람들이 회의. 전문가들은 뭐 30년 하락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턴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항공모함 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한 2박 3일 걸린다고 하죠. 항공모함이. 그래서 지난해 아파트도 이제 입주권 고작 68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역대 최소기라고 하는데, 통계 작성 이후 지금까지 거의 뭐 70년대 후반, 80년 정도 되겠죠. 81년도입니까? 80년도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76년인가? 하여튼 통계 작성 이후 세 자릿수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 자릿수가 뭡니까? 만 건이죠, 만 건. 만 건이죠. 일십, 백, 천 건이 아니고 하나, 둘, 셋, 천 건입니까? 하여튼 만 건이죠, 만 건. 뭐야? 뭐지? 만 건일 겁니다. 아마 지금 세 자릿수거니까 일십, 백, 천만, 하나, 둘, 셋 맞나요? 세 자릿수가 만 건인지 천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무너진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68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사업장들이 일정을 늦춘다. 이제 포기하는 이제 단지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규정 하나에도.
해봐야 뭐가 됩니까? 미분양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됐죠.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고도 62곳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단지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해봐야 이 아파트가 어떻게 가격이 가치라든가 가격이 높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거의 다 지금 포기하고 있죠. 돈만 계속 잡아먹으니까. 특히 리모델링 같은 건 나중에 이게 빚으로 남습니다. 빚. 네, 빚으로 남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이거 갚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거의 다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리모델링은 다 포기하고 있고, 서울권에도 조합 설립된 곳이 이제 62곳이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영향에 지금 사업 중단,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금리와 미분양은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도 미분양 공포에 사업 주저하는 곳들이 이제 서울, 부산뿐만 아니고 수도권 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늦추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려가는 이유가 왜 내려갑니까? 금리 때문이죠. 네, 금리가 올라지는 이유들도 있고 이제 미분양도 생기고 물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금리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금리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다 올려버렸죠. 이창용이가. 한국은행 이창용이 미국 따라간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인 줄 알고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분양, 그다음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유들이 복잡합니다. 한두 가지 요인들이 아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바닥입니다. 이 정점이 아니고 바닥이죠. 저점이라고 하죠. 저점이라고 이르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순간이 옵니다. 최악. 이때가 이제 금리가 최상단에 이르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분양도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공급 물량도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상승 과정을 거치냐? 자, 이 상승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네, 지금은 이제 금리로 인해서 급락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미분양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미분양. 네, 이 과정들이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1년 정도에서 늦으면은 한 3년 정도까지도 1년에서 빠르면 1년에서 3년 정도를 이런 가격이 오르지 않는, 보통 보면 1년 내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거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갑작스럽게 미국장 그다음 올랐다고 주식처럼 그다음 날 상한가 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과정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바로 그 다음 날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사람들은 익숙해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적응을 한다는 얘기죠. 하락기에 적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장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내 아파트가 굳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일단 플러스권으로 가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맙게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0.01%라도 0.01%라도 플러스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의미를 둬야지, 여기서 뭐 불장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단지마다 우리가 양극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분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매입 임대료라고 해서 LH에서 이제 매입을 하겠죠. 사들인다. 이건 해법이 아닙니다. 이게 이 바보짓이죠. 왜 해법이 안 됩니까? 자, 정부에서 지금은 매입한다는 거는 정부의 어떤 이제 간섭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LH는 또 부실될 것 같고 정부도 부실되고, 이게 무엇이냐?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에 무엇이 됩니까? 빚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지금 매입을 하거나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건들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지어야 될 빚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빚을 넘겨야 됩니까? 이거 아니다. 그리고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준공 후 전세로 만든다.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지금 고심이죠. 고육지책으로 지금 만들 수밖에 없죠. 뭔가 급하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보증금이라도 받고 세라도 내놓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해법이 안 되는 겁니다. 해법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자, 그렇다면은 유일한 해법은 무엇이냐? 정부에서도 지금 미분양을 떠안지도 말고 건설사도 사실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고육주택이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유일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금리죠, 금리.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안 따라가야 돼요, 금리를. 그러니까 유일한 해법이 뭐냐? 지금 추경호도 지금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지금 금통위가 지금 금리 인상 자체가 서민들에게 타격을 간다는 겁니다. 사실 서민들에게 타격을 간다는 게 아니고 서민만 그다음에 기업만 타격을 간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저 이자 더 받으니까. 금통위도 감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유일한 해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창용이라는 사람을, 이 한국은행의 이창용이라는 사람을 이제 경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임명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미국을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첫 번째 이창용을 경질하는 방법. 경질을 해야 되겠고 우선 정말 진짜 이건 잘못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뭐 환율이라든가 우리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한다. 그거는 80년대 이전이죠. 예, 저축의 시대에서 나오는 말이지 투자 시대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법이 금리밖에 없죠. 금리 조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금리가 떨어져야지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해소되냐? 저는 2%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2%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이제 확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떨어지게 되면은 내 집을 매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게 2% 이하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 미국 시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금리 시장. 네,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고용 시장이라고 했죠. 고용 시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일단 급한 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빨리 경질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을 이제 이 지금 절단 내놓는 상황을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 이하로 빨리 올해 중으로는 하락을 시켜라.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지 정부에서 다음 세대의 빚을 떠안는 미분양을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고육지책으로 임대를 내놓는다. 이것은 해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